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대마 사건으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마약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는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뭐 비트코인 이런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마약을 손쉽게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이제 연령도 지금 낮아지고 있어서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사건을 진행하다가 보면은 요 마약 관련해 가지고 문의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선택을 해서 대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잘 대응하면은 이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지 이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그걸 좀 설명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대마가 뭔지 그리고 대마를 하게 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좀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대마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대마는 뭐 대마초, 칸나비스, 뭐 사티비알 뭐 이건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대마초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 제품을 의미하며 도취를 초래하는 약물로 남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류 관리의 법률에 따라서 마약류로 분류되는 마약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위 태양, 즉 이제 행위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좀 어떻게 다르게 처벌하고 있는지를 좀 보게 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를 흡연,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한다는 거, 이것도 보시고 재배하는 경우 많죠. 대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배가 농촌에서 이게 뭐 약용으로 사용한다면서 좀 재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거 단속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뭐 주고받는 거죠. 소유, 예, 소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 소유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사람 거고 운반, 그다음에 보관 이렇게 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를 제조, 매매 알선 이런 거를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거, 특히나 이제 매매 같은 경우는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보게 되면은 마약 관련된 법률, 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다른 일반적인 형사 범죄와 달리 굉장히 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긴 있으니까 마약 관련돼 가지고는 무조건 이제 좀 변호사님들 도움을 좀 받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잘못 대응하면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거의 징역형을 받을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좀 잘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대마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마와 관련된 범죄가 문제된 경우에 수사기관은 던진 대마를 줍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뭐 공범자의 진술,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주소, 이체한 주소, 뭐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 섣불리 혐의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뭐 혼자서 판단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서 이제 무작정 부인합니다.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산 적이 없습니다. 대마를 구매한 적이 없습니다. 뭐 이러다가 이제 중간에 수사기관에서 뭐 영상이나 이런 거를 까면 뭐 결국에는 자백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경우에도 자백을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구속될 여지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따라서 피해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마를 구입하게 된 경위, 대마를 함께한 사람, 공범이죠. 대마를 흡연하게 된 곳, 요런 거 상세하게 진술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해 주셔야 되고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나 상담 치료,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이런 거 받으셔야 되고 뭐 단약 서약서도 작성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약 모임도 주기적으로 방문하셔야 되고 뭐 이런 양형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마약 사건에서 제가 항상 제가 이제 뭐 마약 사건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항상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즉 의뢰인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거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정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걸 알려줘야지 말 그대로 뭐 기소유예 처분을 받던 가벼운 벌금형을 받던 뭐 이렇게 매우 경한 매우 경한 뭐 이런 표현이 좀 이상한데 뭐 아무튼 경한 조치에 내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재범의 위험성이 생각보다 중요하니까 요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꾸준하게 반성문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정신과 진료 꾸준하게 받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단약 치료 꾸준하게 받으셔야 되고 단약 서약서 작성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단약 모의 꾸준하게 방문해 주셔야 되고 뭐 요런 양형 자료들을 준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이제 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오늘의 주제를 뭐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마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뭐 가서 이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거나 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뭐 이런 거는 제가 보면은 크게 사건에 도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하는 거는 좀 타당하지 않고 좀 보통은 이제 이런 경우는 기소유예 받거나 뭐 이렇게 좀 경한 처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혐의 다 인정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마약 사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범 위험성 없다는 거 보여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다 설명을 드리고 이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앞서 언급했듯이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형사 범죄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이제 높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제가 보면 아무리 본인이 판단해서 간단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님이 도움 받아서 특히나 제가 항상 당부드리지만 마약 사건 같은 경우는 마약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움을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이제 말 그대로 기소유예나 가벼운 벌금형과 같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있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